그럼 뭐 거의 3년 동안 종부세 걱정이 없는 투자처가 바로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최근에 유독 부동산 이슈들이 빵빵 터지다 보니까 뭐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그러시죠.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핵폭탄 같은 이슈가 한 번 더 터졌어요. 바로 3월달 공동주택 가격 인상. 와,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종부세 폭발한다, 재산세 엄청난다, 어디는 막 몇십 % 올랐다.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이 난리를 펼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 가격 변동폭 예정안입니다. 그냥 전국이 시뻘겋죠. 거의 20%에 육박하게 올라간 곳들 혹은 20%가 넘어간 데들만 본다 하더라도 서울은 평균만 19.91%, 경기도 23.96%, 대전 20% 넘겼고요. 울산, 부산도 거의 20%에 육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거 숫자가 잘못된 줄 알았거든요. 세종시 70.68%. 저 이거 오타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맞더라고요. 이 세종시는 정말 미쳤구나. 이게 작년에 가장 많이 올라간 데가 세종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공동주택 가격을 이렇게 올렸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게 사실 통계가 보게 됐을 때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는 부동산 가격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라고 거기서는 얘기하는데, 공동주택 가격은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가? 약간 좀 괴리감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만, 이런 이유들은 사실 알고는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시세의 90%까지로 높이겠다라고 발표한 게 2020년도 11월 달에 발표가 되었었고, 그때 당시 논란이 좀 많이 되었었죠. 그래서 많이 올릴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이 올릴 줄은 사실 몰랐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많이 올린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도랑 비교하면 훨씬 더 체감이 많이 되게 됩니다. 2020년도 공동주택 가격 변동폭인데요.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간 데는 뭐 서울, 대전, 세종 뭐 이 정도만 좀 빨갛게 올라갔었고, 전국은 오히려 하락한 데들이 더 많았었죠. 왜냐? 2019년도에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올라가는 데들만 올라갔었지, 사실 전국적으로는 공동주택 가격 인상이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되었었는데, 그러면 2020년도랑 2021년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해보면 체감이 확 나버리죠. 그러고 이거를 오히려 역대 공동주택 가격 변동폭으로 보시게 되면 훨씬 더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2006년, 2007년도 이때는 공동주택 가격을 많이 올렸었죠. 그런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도 역시 떨어지다가 2014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가격도 점점 회복했는데, 현 정권이 집권한 2017년도부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렸죠. 뭐 재작년도 14%, 작년도 14%. 그런데 2021년도는 전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울도 19.91%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버렸고요. 더 놀라운 거는 전국 평균이 19.08%. 여러분, 평균이 19%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재산세도 재산세인데 종부세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여러분, 세금 너무 많아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말 건가요? 일단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정부 안 같은 경우 다시 모았었을 때 유예해준다라고 했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재산세 감면, 1세대 1주택자인데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감면을 해주겠다라고는 했지만, 이것도 한시적 감면이었죠. 3년. 우리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파트 중위가격이에요. 전국은 4억 4,558만 원, 서울 중위가격은 9억 6,259만 원입니다. 근데 또 역시 서울로만 하면 강남 가격, 강북 가격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서울의 일반적인 가격대를 보려면 강북이 중위 가격을 봐야 되는데, 강북은 8억 3,888만 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8억짜리인데 공시가격 6억 이하겠죠? 하지만 올해만일까요? 내년은요? 내후년은요? 6억 다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목표를 90%까지로 올리겠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동주택 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 종부세 부담 높아지겠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종부세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피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인별과세. 내가 아무리 1세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1인 1주택인 게 핵심입니다. 일반 세율일 때랑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전국 3주택자일 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데 세율만 해도 2배다 보니까 내가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주택자 되면 힘들겠구나. 그래서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형상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었던 거 제가 인별과세 이야기했잖아요. 공제만 달라져요. 1세대 1주택자는 9억 공제, 1세대 4주택자는 6억 공제. 공제는 달라지는데 1인 1주택이면 1주택자 세율로 간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주택자다라고 하면 무조건 공동명의 유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세 표준이 20억짜리 집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9억 공제 받죠? 그럼 과세 표준은 11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종부세율이 6억에서 12억 구간에 1.2%가 되게 되는데 이거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다. 부부 공동명의예요. 그러면 공제가 인당 6억씩 공제가 되기 때문에 12억 공제를 받죠. 그럼 과세 표준이 전체 합산해서 8억이 되긴 하겠지만 이것도 과표가 쪼개집니다. 종부세율은 3억에서 6억 구간인 0.8%로 내려가게 된다는 사실. 그러면 공제 금액도 늘어나게 되고 과세 표준도 나눠지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겠구나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다주택자다라고 하면 반대예요.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과표가 20억짜리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A주택, B주택 다 합쳐서 과표가 20억인데 이럴 때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6억 공제받고 과표도 4억으로 쪼개지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종부세율 적용이 다주택자 세율로 적용돼서 1.6%가 되겠는데 이게 남편이 A주택 100% 명의, B주택은 아내 100% 명의다 라고 하면 종부세율이 1주택자 세율로 가기 때문에 0.8%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냥 세금 정확히 잘 모르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 잘 모르겠으면 1인 1주택을 유지하자. 이게 핵심이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신이잖아요. 재개발에 대한 내용도 한번 해드린다고 하면 재개발은 이렇게 공동주택 가격이 인상되는 게 오히려 호재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개발은 왜 살아남았냐? 일단 공시가격 자체가 재개발이 워낙 낮아요. 우리가 한남뉴타운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억짜리 주택을 사게 되는데 이 공시가격 얼마냐? 8억밖에 안 해요. 거기다가 노량진이라든지 동대문구 이문희경이라든지 상기뉴타운을 보면 매매 금액 대비 공시가격 한참 낮다라는 부분들을 알다 보니까 재산세 걱정할 게 없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꽃놀이패인 게 공동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감정가격도 같이 높게 올라가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시지가가 높게 올라가고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다 올라가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려고 했었을 때 그 땅에 가치가 있게 되는데 애초에 그 감정가격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아무리 땅값을 헐값에 쳐주고 싶어도 세금 걷는 기준인 공시가격보다 밑으로 할 수는 절대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양가 상한제 이슈도 공동주택 가격 인상이 돌파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면 공시가격 인상이 재개발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바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주 철거를 하게 되겠죠. 철거를 하게 되면 토지만 남게 되겠죠. 우리가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게 아니라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하게 되고요. 즉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나간다. 그럼 관리처분 인가나고 이주 철거한 다음에 착공하면 중국까지 30개월, 3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거의 3년 동안 종부세 걱정이 없는 투자처가 바로 입주권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피하고 저렇게도 피하고 할 수 있겠구나. 재개발 쪽으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주택 가격 인상 이슈에 대해서 한번 쭉 다뤄보게 되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